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23번에 그 고비를 넘기고 지금 또 고비가 왔습니다. 향후 나올 규제도 한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상답지가 있잖아, 우리는. 가장 먼저 이슈되는 대출 규제 뭐 또 나올 것 같아요? 그 627 대책으로 대출 한도를 6억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뭐 금액에 손을 댈 것 같지는 않고 규제 지역을 좀 늘리지 않을까.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규제 지역을 늘려도 대출에 크게 영향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대출 6억밖에 안 돼. 20억이나 6억, 3억, 30억도 6억.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좀 저가 아파트라든지 뭐 저가 빌라 뭐 이런 물건들이 약간 영향을 받겠죠. 근데 뭐 어차피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거는 좋은 아파트잖아. 그렇죠? 10억 넘는 2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원하기 때문에 대출을 만약에 조인다라고 하면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늘려서 뭐 그 실거주를 하게끔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출 어차피 6억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6억까지만 대출 받으면 집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돈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전세를 끼고 사고 싶어요. 레버리지 더 큰 전세를 이용하겠다. 그런 사람들 반, 대출 받아서 실거주 하겠다 하는 사람들 반인데 사실 627 대책 이후로는 조금 조용했어요. 조금 조용했어. 근데 네. 97 대책 나오더니 이거 뭐지? 이거 지금 집 안 사면 안 된다는 정부의 신호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갑자기 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 거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잔금을 또 다 내년으로 미뤘어요. 아, 내년? 거의 다 내년 잔금이 됐어요. 왜요? 뭐 지금 뭐 12월까지는 대출이 뭐 여기저기 은행에서 총량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 금리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해를 넘겨서 내년 1월 잔금, 2월 잔금이 특히 2월 잔금이 많아요. 그렇게 꿀팁이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규제 지역이 나오면 그 매가 대비 어떤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뭐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 예상하시는 지역들이 있지 않아요? 네. 뭐 마포, 뭐 성동, 뭐 네. 이 정도일 텐데 어차피 대출 6억밖에 안 되니까. 별 근데 영향이 이제 없다? 없어요. 네, 40% 없구나. 해도 20억짜리 해도 지금 규제 지역은 LTV가 40이잖아요. 그럼 248, 20억이면 어차피 8억 안 나와. 6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대출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 거주해야 되니까. 그게 조금 그러니까 갭으로 못 산다는 거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갭 낀 집, 그러니까 전세에 있는 집을 많이 살려고 하는 게 이제 그 규제 지역으로 바뀔까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바뀔까봐 그러는 거고요. 대출에서는 뭐 더 이상의 뭐 한도를 줄인다거나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뭐 DSR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조금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DSR도 되게 막강해요.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다라고 하면 뭐 전세 DSR 뭐 하겠죠. 전세를 막으면 갭이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윗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전세 DSR이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대출이 어려운 거죠. 가뜩이나 지금 전세 DSR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냐면 1주택자가 전세 대출이 되잖아요. 1주택자 중에 전세 보증금을 60% 이상 대출을 받겠다. 하는 분들은 DSR이 적용이 돼요. 어머머, 있었던 거예요? 몰랐죠. 몰랐네. 요즘 전세 대출이 별로 안 되니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원래 하고 있었어. 근데 그거 약간만 늘리면 돼. 무주택자까지.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전세 대출 받는 분들이 다 거의 무주택자. 집 없어. 그러면 우리가 집 없어.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뭐 고가 전세 사시는 분들 빼놓고는 다들 좀 어렵다. 아니면 지금 월세보다는 전세가 싸니까 가겠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DSR을 팍 매겨버리면 이제 전세 대출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월세 가야지. 월세. 살기 힘들어 지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기 위해서 뭐 전세 DSR을 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규제를 온몸으로 받았던 우리 월천대사 주연이 문재인 정부 때 정말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때 이제 소급 지금 이제 소급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계약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엔 소급이 있었어요. 막 계약했는데 안 해주고 정말 대혼란이었죠. 특히 이제 파리 대책이 가장 기억에 남는 대책이고요. 그때 파리 대책 때는 또 재밌는 게 재정비사업 분양을 받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의 이주비 대출 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많았어요. 근데 파리 대책 때는 갭 투자로 온리 투자를 하신 분들은 또 대출을 안 받으니까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또 강력했던 게 그 다음에 9.16 대책. 이게 9.13. 또 9.13 대책. 이게 엄청 강력했는데 이때 안양, 성남, 수원 이런 데 이제 광명 여기가 난리가 났었어요, 진짜. 근데 서울에서 이미 한번 겪은 분들은 조금 수월했는데 그렇죠. 경기도에 또 이런 것도 투자하신 분들이 또 완전 패닉이었고 계속해서 이제 12, 16까지 강력했던 대출을 15억 초과는 안 해주고 그게 정말 힘들었어요. 당시에는 정말 쇼킹했죠. 그렇죠. 대출을 안 해 집을 사는데 대출이 빵원이라고 하니까. 영원. 예. 네. 그래서 그때 KBC세가 14억 9,999만 원. 실거래는 17억이어도 14억 9,900. 뭐 홈플러스야? 절대로 15억 넘기지 않도록 시세를 굉장히 안 올리려고 노력했던 시절이었죠. 정말 대책이 자주 나왔지만 머릿속에 탁 이게 뇌리가 박혀 있는 대책은 이제 그 세 가지가 가장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또 사람들이 다 시장에 적응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대책이 딱 나왔을 때는 그때는 충격이 있어요. 맞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6.27 대책 때 또 한 달 넘게 이제 쇼크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장이 적응을 해서 9월 달에 이제 공급 대책이 바로 나올 공급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 사람들이 이제 사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차라리 97 대책이 없었으면 조금 더 가았을 글쎄요. 네. 근데 어쨌든 공급이 없다라는 얘기를 귀 따갑게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알고는 있었고. 예를 들면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반값 아파트 정도의 이 정도의 임팩트 있는 정책이 나와야 수요가 조금 멈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지금 사도 되지만 나중에 사도 되시는 분들, 나중에 청약돼도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좀 잠재우려면 그때처럼 MB 때처럼 반값 아파트 정도의 공약은 있어줘야 강력한 시그널 이런 게 없는 이상은 단기로 이렇게 수요를 잡는 대출 정책이라든가 이렇게 수요를 틀어막는 정책들은 단기 효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급 없이 길게 가긴 힘들다. 예. 맞습니다. 저희 입주장 정말 많이 겪어봤잖아요. 입주 있을 때 좀 쉬어가잖아요. 맞아요. 올 초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근데 공통점을 보면 입주가 많았단 말이에요. 전세가 풍부하고. 그런데 이제 또 입주가 갑자기 없으면 이렇게 균등하게 쿼터별로 나눠서 입주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분양이 잘 될 때 뭐라 하다가 분양이 안 될 때 안 하고 하니까 이게 약간 시차가 발생하잖아요. 집이라는 게. 딱 저희가 막 무조건 한 분기에 얼마씩 입주하고 얼마씩 몇 시래 이러면 좋은데 이게 안 되다 보니 이런 컨트롤도 사실 나라에서 좀 양을 잘 조절하면 이런 실수요자들한테 혼란이 좀 덜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이게 공급이 확실히 없으면요. 일단 체감이 전세가 없어요. 전세는 뭐냐면 집은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이에요. 전세는 살 집이 필요해요. 전세든 월세든 살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의자뺏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살 집이 없으면 어디든 내가 가서 이렇게 앉아야 내 자리가 있는 거지 내가 의자 못 앉으면 난 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월세가 부족해지면 정말 심각해지거든요. 근데 전월세가 지금 공급도 부족한데 대출까지 지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으니 이제 그분들이 집을 또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아요. 어차피 전세도 없으니 그냥 돈을 좀 보태서 무리해서라도 지금 가뜩이나 오르는 게 보이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전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돌아보면 15년, 17년, 홀수년 전세난에 전세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전세가 급등하니까 이제 이렇게 급등할 바엔 집을 사겠다. 이런 수요들이 있어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게 그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세가 급등이라기보다는 전세가 없어. 전세는 없는데 또 전세가 또 없는 거에 비해서 급등하진 않아요. 근데 전세를 낼 수도 없어요. 전세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 왜냐면은 집주인이 나가면서 남은 근저당을 놓고 전세를 나가잖아요. 그럼 다음 사람은 대출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전액 현금으로
오는 사람밖에 그 물건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건부 전세 대출을 틀어 막았잖아요. 그것 좀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문제가 미쳐버리겠어. 이게 질문 제일 많아요. 조건부 전세 대출, 조건부 대출. 조건부 전세 대출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사실 이런 게 예전에는 은행에서 다 감안하고 해줬단 말이야. 집주인이 당일날 바뀌어. 그러면 뭐 새로운 집주인하고 계약서 쓰면 그 사람이 이제 집주인이니까 그거 감안하고 이제 계약서로 가름해가지고 전세 대출 실행이 됐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틀어 막았잖아. 안 된다. 집주인 바뀌는 거 전세 대출 안 해준다. 그러면 어떡해? 그럼 더 이제 전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문제. 그리고 근저당 말소 조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집을 살 때 대출을 받아서 그 집에 살고 있었어. 근데 내가 이 집에 이사를 가려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면 전세 세입자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한단 말이에요. 동시 조건으로. 근데 이게 되는 은행이 있고 또 안 되는 은행이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가잖아요. 은행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 직원들은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면 심사해봐야 알아요. 불안해. 불안해서 전세를 못해. 그런 집은 전세 아예 못해. 그리고 또 하필이면 상담을 갔던 은행이 안 되는 은행이야. 근저당 말소 조건 저희는 안 돼요. 이러면 또 계약을 못해.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근저당이 있어서 이 집은 안 된대요. 이러니까 전세를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하나. 그 집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이전하면서 전세 대출 안 되니까 신축 아파트 전세 대출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세가 없는 게 아니고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 임대인이 내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다들 그럼 월세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세 개 다 경험하고 있어요. 저는 중개사기도 하고 제가 전세를 놓잖아요. 세 개를 다 경험하는데 어떤 거냐면 최근에 이제 전세자금 대출 문의했잖아요. 네. 세입자가 못 찾겠대. 전세자금 대출.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니 임대인이 찾아줘? 그래서 요청했어. 진짜 한 군데 있대. 그래가지고 알려줬지. 근데 맞아요. 불안하대. 그렇죠. 불안하지. 그래서 계약을 안 했어. 맞아요. 그 은행에 가면 확답을 안 주거든. 안 주거든. 그리고 전세 대출은 심사를 하려면 최소 그 1개월에서 45일 전에만 심사가 맞아. 45일인 거야. 네. 그럼 그때까지 내가 계약을 했는데 너무 불안하다. 불안해가지고 죽어.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그렇게 써달라고 하잖아. 전세 대출 안 되면 파기해. 그렇게 누가 그렇게 써주냐고 누가. 안 한다고 그래나.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인들은 또 싫어해요. 왜냐면 집주인이 예전처럼 담보로 대출이 나오면 그렇게 빵꾸 났을 때 대출 받아서 잠깐 버티는데 지금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전세 그러니까 해줄 수가 안 돼. 없죠. 네. 45일 너무해.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들어가려면 내 돈을 있어야지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대출 받아서 뭐 DSR 이거 어차피 없다 마찬가지야. 그렇죠. 현금이 있지 않으면 전세로 들어갈 길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경매 낙찰 받으면 대출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세 못 내요? 이 집에 대출이 있으면 전세가 안 나가요. 잘 안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매 받으면? 우린 매도하죠. 매도하거나 월세 주거나 매도하거나? 월세도 잘 안 하고 우리는 거의 이제 단기로 바로 파는데 만약에 이 집을 전세로 줄 거다라고 하면 이 집에는 근저당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 내 집에 이제 많이 근저당이 좀 많이 줄어들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을 해서 이 집은 근저당이 없는 상태로 세팅을 해놔요. 깨끗한 집으로 놔둬야 세입자도 안심하고 그래야 들어온다는 임차인들이 거잖아요.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중개하면서 지금 신축 아파트 전세요. 1억 차이 나요. 전세 자금 대출 나오는 집, 안 나오는 집이 1억 차이 나요. 이 사람은 이제 집주인이 돈을 이제 넣어서 잔금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잔금을 그리고 나서 계약서 쓰고 2주 뒤에 최소 2주 뒤에 나온다면서요. 네. 2주 뒤에 들어오는 걸로 계약해요. 일단 근저당을 꺼야 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우리 막 몇 년 뒤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막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이거 완전 해프닝 아니에요? 너무 웃겨.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전 정부 때는 매매에 관한 규제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전세 제도가 중간에 껴있는 제도잖아요. 월세와 매매 사이에 아주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이 제도가 중간에서 지금 집값을 올렸다라는 그런 지금 갭 투자에 대한 원흉이다. 라는 것 때문에 이게 지금 단속이 좀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 과도기 상황에 전세를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이 조금 피곤하고 힘든 상황이다. 그렇죠. 예. 뭐 어쨌든 감수해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갭 투자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이제 투자자는 싫어할 수 있지만 사실 가장 큰 피해는 전세입자죠.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은 맞아요. 네. 세입자분들은 집을 못 구하는 거니까.
특히 전세 사기 이후에 이제 빌라라든가 이런 데는 보증보험 비율이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출이 옛날보다 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 또 현장에서 그렇게 저렴한 빌라의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오히려 역효과예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역효과 이미 났잖아요. 올전세로 네. 갈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전세 보증, 그러니까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될 수 있을 만큼의 보증금 플러스 월세로 맞아요. 이렇게 반전세가 갈 많죠. 수밖에, 지금 다 없어요. 반전세예요. 근데 아. 그쪽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 반전세 매달 내는 월세도 사실 돈이 빠듯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아니, 문제가 되죠. 맞아요. 아니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올 전세면 우리 이제 허그라든지 그런 데서 굉장히 저렴하게 버팀목 전세라든지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소득인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전세 대출이 싸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근데 97 대책 중에 가장 문제가 경매 아닌가요?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경매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 매매 사업자 대출이 서울 수도권에서 제한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첫날 일요일에 딱 발표를 네, 했잖아요. 난리가 난 거야, 카톡방이. 그러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꼭 이런 걸 발표를 하다니 치사하다.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네. 근데 이제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다 얘기를 했죠. 다른 방법이 있다. 맞아요. 네, 다른 방법이 또 있더라고요. 네. 거의 한 2, 3천씩은 다 떨어졌어요. 97 대책 이후로. 그래서 원래는 보통 한 60%대, 70%대 낙찰되던 게 지금은 50%대, 60%대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그가 손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그러면요, 지금 경매 해야 되나요? 해야죠. 해야죠. 진짜 그러면 2, 3천 더 싸게 받는 거예요, 지금? 지금은 거의 땅 짓고 헤엄치기? 주워 먹는 시기. 근데 이게 대출이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금 여력이 되시거나 다른 자금 융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방송으로 네. 못하지만 네.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그래서 남들보다 정말 싸게 이번 어저께 낙찰받으신 분 53%를 받았어요. 이야, 반값이네요. 잘하셨네. 어? 예. 아니, 반값. 그러면 어. 대출 얼마 대출 받고 실투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빼고 내 돈 얼마 네, 들어가냐? 네. 뭐 한 그건 3천, 2천, 3천 보증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와, 대박이다. 지금 경매 해야 돼. 97 대책으로 다 경매 막혔다라고 하는데 완전 아니네요. 이제 막힌 게 매매 사업자 대출이 막혔고요. 그게 그동안 가장 좋은 조건이었는데 그거 막힌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다른 대출들이 있고 또 내가 자금 여력이 있으면 특히 서울 빌라 되게 싸요. 뭐 2억도 안 해요. 그래서 그리고 매도할 때 바로 팔아도 또 팔리거든요.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 명의가 살아 있으신 분들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아마 이런 타이밍이 또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는 해프닝이겠다. 몇 년 완전 뒤에. 해프닝.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50%의 낙찰이 됐다니까 막 이러고. 미쳤다. 근데 또 경매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처럼 서울에 좀 핫한 여기 아파트들은 대구. 서울에 있는 핫한 아파트들은 감정가 넘어서서 낙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또 네. 실거주 요건이 없으니까 또 뭐 토지허가제 그렇죠. 구역에서 인기 있죠. 네, 그런 분들은 또 대출 6억까지 받아서 입주하겠다,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다양하게 경매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6.17 대책 이후에는 전세 갭 투자 막혔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갭 투자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97 대책 때문에 경매하면 안 된다라는데 경매가 엄청 많이 하고 있어. 아니 왜 정부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안 가는 걸까요? 그 원하는 말들을 안 들어, 방향대로 말들을. 보도를 하는 거지. 근데 지금 신문 기사도 문제예요. 신문 기사도 2주 전부터 너무 과열되게, 특히 이번 주는 호들갑 큰일 난 것처럼 호딱집처럼 막, 아니 거래가 다시 잘 되는 건 맞지만 그렇게 막 물건이 없어서 줄 서서 집 보고 이런 곳은 몇 군데 안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보도가 너무 과열돼서 나오다 보니까 그 보도를 보고 놀라서 움직이는 분들이 이번 주에 많이 생겼어. 그래서 약간 신문이 클릭수를 유도하는 거는 요즘 다 온라인으로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을 클릭해야 되는 건 알겠지만 너무 자극적이야 이게. 그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사에서. 제목부터 너무 자극적이죠. 지금 집 안 사면 큰일 날 것처럼 그쵸. 막 뭐 전월세가 없어서 진짜 막 난리 날 것처럼 좀 이렇게 사람을 마음을 이렇게 한다 그럴까? 그런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옛날 신문 종이 신문일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 6.27 대책도 그것도 그때부터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언론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7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발현을 그것 하면 때문에 맞아. 그런 거야. 네, 집을 못 산다. 맞아. 큰일 난다.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여기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나 보다 하고 7월 1일 전에 계약서 쓰려고 난리였단 말이에요. 맞아. 네, 사실 그 이후에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었는데 6.27 대책 나오면서 조금 잠잠했어. 그러다가 9.7 대책 나오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불이 붙었어. 이거 지금 계속 규제 나오면 난 지금 못 산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9.7 대책도 지금 그 막차 효과가 발생한 거잖아요. 지정되기 전에 난 갭으로 사겠다. 그쵸. 왜냐하면 6억 대출받는 실거주보다 전세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으니까. 그쵸. 아니면 거기 거주할 수 없는 분들, 똘똘한 한 채니까 난 거주를 A에 하더라도 난 똘똘한 B에 사겠다. 이런 분들 지금 막차 쏠림 효과가 발생을 실제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정책이 나오는 건 중요한데 또 이런 또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어렵죠. 정책이 네. 이제 잘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이 나올 때마다 그 이면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처럼 딱 그 말만 고지고대로 듣는 그럴 때가 있었던 거. 그러니까 처음에 파리 대책 나오고 이럴 때는 혼란스러웠어요. 많이 힘들어했는데 정책을 겪으면서 이제 오신 분들이 그때 참여했던 30대는 40대가 되었고 40대는 지금 50대가 되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많다 보니까 또 말을 잘 안 들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하러 올라오는데 그거예요. 그때 경험을 해가지고 가장하는 말이 조정 대상 지역 될까봐 겁나요. 맞아요. 토어제 될까봐 겁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전자계약합니다. 너무 막 가슴이 벌렁벌렁한데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녹음이 목요일인데 금요일 날 또 나올 수 있다고. 일요일. 금요일 날 4시 이후에 나올 수 있지. 있어. 어, 6.27 맞아. 3시 이후에 나왔어. 주말을 그래가지고. 잘 보내야 돼 항상. 그래서 목요일 날 전자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한 사람들이 엄청 그게 있는 거예요. 와. 이게 학습 효과예요. 자꾸 이렇게 학습 효과를 주면 마음이 내성이. 더 조급해져요. 내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면 또 뭐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이게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안 살 텐데 계속 규제가 나온다는 거는 가격이 오른다라고 학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섣불리 꺼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이번에는 공급 이제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공급 그 없다. 발언 이후에 이제 좀 불이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강력한 의지로 이제 위에 상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공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말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이렇게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강하게 어떻게 법을 바꾸고 어떻게 진짜 하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국민이 믿을 것 같아요. 그게 없이는 이 불신이 좀 오래 그럼 가지 않을까. 다음번 대책은 정말 어마어마한 공급 대책이 나와야지만 이게 조금 더 시장이 안정화되겠네요. 무슨 수로? 반값 아파트. 반값은 누가 짓는데? 다음에 세곡, 네곡, 마곡 시즌2 이런 거. 다음에 만약에 규제 나올 때 다시 한번 모이죠. 그러죠. 네. 규제 나오면 안 되는데 말 좀 들어 우리 제발. 다음 주에 만나는 거 아니야? 또 아니 이게 규제가 일요일 날 만나. 아니 이게 규제가 한 번 지정되면 몇 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제가 안 나오는 게 좋죠. 아유 23번 나오려면 멀었어.